만약에 건물을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하고 나면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를 뽑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통상적으로 분양했던 시행사에서 처음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다시 관리단 집회를 해서 어떤 이제 채무자가 관리인이 선출됐다. 나는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M회사, 그러니까 위탁관리회사에서 철회서를 이 사람들이 받아온 거예요. 다시 다 가가지고 일일이 설득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이 됐다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채권자가 소송을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관리단 관련된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집합건물 내에서 구분 소유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만약에 건물을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하고 나면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를 뽑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통상적으로 분양했던 시행사에서 처음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M회사가 이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다시 관리단 집회를 해서 어떤 이제 채무자가 관리인이 선출됐다. 나는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M회사, 그러니까 위탁관리회사에서 철회서를 이 사람들이 받아온 거예요. 다시 다 가가지고 일일이 설득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이 됐다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채권자가 소송을 한 거예요. 채무자한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채권자 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인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이제 채권자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 채무자 관리인의 선임 경위가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많이 다툼이 됐던 거는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결국은 관리단 집회에서는 위임장 싸움이에요. 법원이 이제 처음에 판단한 거는 첫 번째 뭐냐면, 메토에 사시는 이분은 서명결의서에 관리인 선임의 건에 찬반 기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명결의서를 제출했는데 거기다 다른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인 누구를 뽑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표시 안 했어. 아무런 표시를 안 하고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채무자들 쪽에서는 나를 선정해준 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한 찬반 기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찬성한 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철회된 부분입니다. 철회된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표가 많아요. 뭐 35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처음에 위임장을 줬잖아요. 그 위임장을 보고 나서 뭣도 모르고 써준 거야.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위임장을 써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M회사에서 찾아가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이 사람 뽑으시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선임해달라고 뽑아도 된다고 지금 위임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다시 한번 그 위임을 철회한다는 서류를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그 재판에서는 문제가 됐죠. 이분들은 정족수가 다 채워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위임 철회서를 내니까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법원에서는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사람들 스스로 인정한 게 있어요. 채무자도 그래 맞다. 이 사람들 5명의 경우에는 위임 처리한 게 맞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결의에서 표에서 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필로 서명한 게 있어요. 자필로. 그러니까 위임 철회서를 본인이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나는 위임 철회한다 이름 쓰고 거기다 서명한 경우, 그 경우에는 처음에 위임장 썼다가 철회서를 썼으니까 그 철회서 효력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싹 다 찬성표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나고 또 하나, M회사가 다니면서 동의받아온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위임 철회에서는 호수, 성명, 그 다음에 이름 적고 거기에다가 막도장만 할인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려 우리 30표가량이 되니까 채무자 쪽에서는 못 믿겠다, 이거 이 사람들 갖다 막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분명히 지금 조작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위임 철회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 그리고 또 위임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철회서를 대신 작성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전인 24년도 6월 초경에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해서 위임장과 위임 철회서 작성을 요청했고, 그리고 위임 철회서를 직접 보내지는 않았지만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내가지고 철회에 동의하시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의 동의한다는 취지의 신분증 사본, 그 다음에 이름, 생년월일 등을 메시지로 쇄신받아서 막도장을 찍었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단 집회는요, 위임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단 사건을 맡아서 소송할 때 굉장히 힘든 게 그 위임장에 날짜가 적혀져 있는지 막도장인지 아니면 위임 철회서가 있는지, 이게 그리고 또 자필 서명이 있는지 발송한 날짜가 있는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 이 사건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합건물팀 변호사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건도 올 초에 전부 다 우리가 승소했던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이 채무자 쪽, 관리인 쪽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단 집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저건 오늘 관리단 관련된 사건이 이런 위임 철회서 그리고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